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12명인데 그중에 7명이 해외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청문회장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그 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미국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다루고 미국의 불이익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장남과 차남이 미국 국적자고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 살고 있다면은 과연 미국에 불리하고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의 충돌의 장에 사사롭게 사는 애들이 끼어들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 국가관이나 애국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손녀 손자가 20세가 되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권유할 생각이십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뭐 저는 그 한국을 택하라고 종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일 텐데 국정원장 후보자의 자녀들이 외국 사람이 많다. 이건 조금 논란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남과 차남 가족 12명 가운데 무려 7명, 그러니까 4명이 시민권자고요. 예. 3명이 영주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네. 정말 그래픽이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12명 중에 7명인데 일단 부인을 빼고죠. 그렇습니다. 빼고 나머지 삼남은 또 빼고요. 삼남은 며느리, 삼남은 없네요. 다 삼남. 한국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예. 장남과 차남에서만 네. 7명이 해외 국적자인 겁니다. 장남은 이제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증권사 임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장남이 이제 임원인데 부인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두 손녀가 이중 국적인데 두 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예. 며느리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그렇군요. 현재 이중국적 신분인 거고요. 예. 차남의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이제 영주권을 땄습니다. 부인도 영주권을 땄고 손자, 손녀도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손녀는 시민권이 있네요.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장남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저것도 살짝 문제가 됐었는데 군대를 질병이 있어서 군 면제를 받았고요. 차남과 삼남은 군대를 병장으로 제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12명의 어떤 그 손주, 자녀주 중에 7명이 해외 시민권자라는 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이 관계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에 예.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아까도 그 영상에서 잠깐 보여줬지만 만약에 나중에 선택해야 될 문제가 시점이 온다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질래 뭐 미국 시민권자를 유지할래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도록 종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오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류혜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마음이 이상한 이 마음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인이 해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없을 것 같다가 아니라 사실은요 국정원의 원장이라면 그래도 그 가족이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적을 종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국정원장이라면 사실상 온 가족이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뭐 국적을 좀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가 충돌이 됐을 때 당연히 뭐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겠죠. 국정원장인데. 그렇죠. 예, 그런 전제 자체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다만 그런 걱정은 분명히 필요한 걱정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박성눈 소련이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인터넷에 보면은 국정원장이 아니라 FBI 국장에 어울리는 거 아니냐 좀 예. 심한 이런 격한 비판도 있던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자녀들의 또 그
그 자녀들의 이 국적 취득 과정을 보면 어떤 병역 회피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목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자녀들이 저렇게 돼 있을 경우 어떤 국민들로서는 뭔가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만큼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정원장으로 혼신을 다해서 어떤 정말 안보를 책임지고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쏟아졌고 또 민감한 주제들이 또 다뤄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또 준비했는데 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햇볕 정책은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안보 의식이 해이해졌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안 되겠네요. 좌파 정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려 깊지 못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좌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병호 후보자는 굉장히 부드럽고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가게모샤 준비 안 해가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당시 육사 생도로서 5.16 쿠데타 지지 행진에 참석했죠. 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간 것뿐이죠. 그렇죠. 제가 5.16 쿠데타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쿠데타란 단어는 끝내 기입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교과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용어 5.16을 규정하는 용어 굉장한 생각을 안 해봤고 개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청문회장에 서면은 저렇게 좀 사람이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5.16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사실 끝내 답변을 안 했죠. 예. 서면 답변도 안 하고 실제로 이제 청문회에서도 안 했는데 거기 보면은 결국은 쿠데타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내심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5.16의 지금 성격은 교과서에 이미 군사 정변으로 다시 말해서 쿠데타로 규정이 역사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이미 공식화돼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결과 그것은 단순히 쿠데타라고 하는 규정으로 하는 어떤 그 평가를 다 끝내기에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5.16 이후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흥한 것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쿠데타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그런 생각이 이런 해석이 강해 보입니다. 쿠데타와 관련해서 오전에는 그러니까 질의에서 생각을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 질의 들어서 이제 저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서면 답변을 해왔다고 합니다. 군사정변,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군사정변이나 군사 쿠데타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청문회 장면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 다른 정치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봐야겠습니다. 박기태 전 국회의장, 좀 건국대 석좌 교수로 간다. 건국대는 임명을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석좌 교수를 결국 철회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임용, 연장되는 이 과정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했고, 어떻게 캐디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분을 석좌 교수로 다시 모실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아마 재임용 결정하는 것을 철회했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철회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박기태 의장도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철회를 해야겠죠.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자, 이 질문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왔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좌 교수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돌석 앉을 좌, 돌처럼 그냥 앉아있는 교수 그런 뜻입니까? 파렴치한 행동을 한 분도 될 수 있는 자리 도대체 자격 조건이 뭔가요? 자, 일단 석좌 교수를 철회했든 철회하지 않았든 이렇게 아무나 가서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별도의 필요 없는 그런 자리 아니야 이런 질문인데 류혜 교수님 일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석좌 교수가 되는데 전혀 걸림돌이 안 되는 겁니까?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요. 예. 항고심 끝이 나야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는 더 지켜본다는 그 학교 측의 답변은 맞긴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석좌 교수라는 것이 아까 질문에도 어떤 사람이 갑니까? 둘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원래 석좌 교수는요, 기업이나 개인이 출연한 그 금액을 가지고 학자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래 석좌 교수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가는 자리, 그렇게 약간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원래는 연구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도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리가 석좌 교수였기 때문에 석좌 교수라고 하면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예. 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명대변인으로 아주 이름을 냈고 정치권에서도 인자 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저런 실수에 대해서 본인 충분히 사과를 하고 또 대가도 치르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